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롯데 재도약 선언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최대 주주 오너의 이런 발언이 나오면 추가적인 어떤 행보가 나오는지 좀 살펴봐야겠고, 요것도 중요한 키워드로 볼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어떠한 행보를 보이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롯데그룹의 종목들이 움직일지 봐야겠고, 최근에 국내 증시가 그룹사별로 묶여가지고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과연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지 롯데그룹이 그런 걸 살펴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이제 탄소 관세로 무역 장벽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친환경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탄소에 대한 부분을 잘 해결해서 어떻게 보면 수출이 막히지 않도록 진행을 해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화에너지가 프랑스의 회사랑 합작법인 2조 원대 태양광 프로젝트 진행한다라는 부분이고, 하나에너지가 세계적인 정유회사 프랑스 토탈과 합작 회사를 설립해서 미국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내용에 따라서 당연히 한화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지주사 하나라든지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 오늘 나올 수 있는 대목의 기사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이 회사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일단, 그리고 추가로 이제 바이든 취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방금 이 기사를 통해서도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거 태양광, 풍력 이러한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슈적 배경이 깔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계속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부각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지주사 두산이 주가가 좀 올랐죠. 지금 최근에 지주사 종목들을 좀 잘 봐야 되는 측면도 있긴 한데, 하여튼 이런 소송에 대한 부분으로서 움직임이 좀 나왔었던 부분이고, 어쨌든 이겼다. 다만 험난한 협상이 예고되고 있다. 내용 보면은 이제 동반매도 요구권 요 부분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소송 일지 보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요렇게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대출 규제가 들어오면서 증시에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 어떻게 극단적으로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일단 유동성으로 시장이 잘 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잘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이러한 폭탄을 안고 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는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 이제 식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개장 전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종목들이 꽤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어제 농무바이오라든지 남해화학이라든지 조비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식량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우리가 국내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곡물 가격의 움직임에 따른 거에 측면에서도 코로나보다도 식량에 대한 위기가 더 심하다 그런 기사도 나왔잖아요. 꽤 시점이 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제가 식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식품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음식료뿐만 아니라 좀 더 범위를 넓게 해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는 종자기업들이라든지 또 비료라든지 또 기계, 그런 농업 기계라든지 또 스마트 팜이라고 해서 LED를 통한 농업의 그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행보라든지 그런 거 관련된 종목들을 다 포괄적으로 좀 봐야 되는 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또 AI 확진됐다는 이야기예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계란값 오르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연초 개장 전 이야기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을 좀 챙길만 한데 또 불구하고 담배와 술 소비가 작년에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기사를 가지고. 그런 가운데 술 소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증가할 수 있는 게 숙취 해소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아직 시장이 성장 과정에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보시면 아직 시장이 뭐 굉장히 큰 시장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2016년 1,500억대에 이어서 지금 지난해 2,600억대로 매년 성장하는 추세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성장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다른 기사를 보면 북한 쪽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어제 뭐 속보가 나오면서 열병식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평양 상공에 군용기가 비행하기도 했다고 해요. 뭐 기름 없어가지고 막 그 땅바닥에 지도 그려놓고 이렇게 훈련하는 것도 일부 뭐 기사화 된 적이 과거에 있었는데, 군용기까지 띄웠다라고 하는 게 좀 의미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기름이 어디서 났을까라고 좀 하여튼 뭐 신기합니다. 약간 기름 없다고 그리고 또 군 내부에서 기름을 이렇게 유출해서 자기들 실속을 챙기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러한 뭐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뭐 김 위원장이 뭐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이 기사에서 일단 나왔는데, 다른 기사를 좀 보면, 이 추가 뭐 기사를 좀 더 보면 오늘 아침에 나온 거에선 참석을 했다라고 좀 나와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핑계거리로서 어느 정도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현재 상황에서 강하게 영향을 주기에는 좀 애매한 이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인 뭔가 뭐 적대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뭐 그럴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그리고 일단 북한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젠가 그젠가 이야기해드린 그런 17일날 일정도 있고 북한에 대한,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방산주를 계속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방산주가 움직임에 따라 또 어떻게 지수가 움직이는지, 지수가 움직임에 따라 뭐 방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겠고, 또 반대로 그러한 흐름에 따라 대북주가 하락하면 또 새로운 뭐 매수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지도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선 이어폰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시장도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의 뭐 새로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갤럭시 버즈 프로라고 했는데, 사실 일단은 갤럭시 버즈에 대한 부분이 일단 뭐 노이즈 캔슬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과연 요 신제품은 뭐 여기 기능이 당연히 추가됐기 때문에 얼마나 좋을지 좀 사람들의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판매가 될지도 좀 봐야겠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삼성전자 관련해서 억 단위의 화소 이미지 센서 출시했다라는 거고, 이게 탑재될 거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삼성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신제품에 대한 소식도 그렇고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 삼성전자에 대한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에 있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뭐 나스닥이나 뭐 다우에 있었다면 좀 더 평가를 많이 받았을 삼성전자인데, 한국 증시에 있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대북 리스크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우리 증시잖아요. 그런 저평가된 측면이 있었던 삼성전자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유동성에 의해서 제대로 잘 평가를 받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결국에 지수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의 행보를,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대장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신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긴 한데 우리나라에서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여기에 등장했다, 지금 행사에 등장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GM의 부장은 여기 경영제 자동차 산업에서 무선 업데이트 뭐 이런 거 중요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고, 하여튼 뭐 지난 밤사이 GM이 굉장히 강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천천히 보죠.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따라가지 못한다 생각하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태우고 성공했다라는 거, 그렇게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하이퍼루프,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토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용화 한다고 해도 이게 타러 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연 실용성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이긴 한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용화가 잘 될 경우에는 물류에 대한 굉장한 혁신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뭐 더 부각되고 미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지금 이미 보급되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추가로 뭐 수소차, 그리고 그에 따라 들어갈 것으로 되는 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추가로 플라잉카라든지, 그리고 또 요거 뭐 하이퍼루프라든지, 미래의 그런 교통수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혁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뭐 다른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변화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뭐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하여튼 이렇게 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 하여튼 눈에 확 띄는 그런 기사인데, 일단 뭐 이거는 뭐 예시였다, 우리나라에서의 내용이 아니고 해외에서 나온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증시, 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GM의 주가가 뭐 움직임이 꽤 강했고 뭐 포드도 움직임이 꽤 있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었고, 그런 가운데 업종적으로는 반도체라든지 또 해운이라든지 그리고 뭐 원자재 관련된 광산 그런 거와 좀 움직임이 꽤 있었고, 그런 가운데 나스닥과 다우는 지수 전체적으로는 하락이 나온 그런 상황이고, 국제 유가는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뭐 이런 정부 부양책 제안이나 뭐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는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지난 밤 사이에. 그래서 이러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통화 완화 선호적인 발언을 내놨다라는 거고, 그런 가운데 또 연준이 몇 년 안에 통화 정책의 공간을 다시 가지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헬리콥터 머니가 필요하지는 않다라고도 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회복이 수준이 있을 것이다, 빠르게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과연 이걸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올지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일단은 뭐 지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내용이 지나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오늘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할 것으로 일단 생각되고, 이거를 지금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동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이 동결이었는데 의외의 반응으로 내린다거나 뭐 그런 액션이 나온다면, 또 뭐 시장이 좀 다르게 좀 반응을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일단은 동결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일단 코스닥 먼저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별 흐름이 없었던 어제 하루였긴 했는데, 하여튼 이러한 식의 흐름이었고, 결국에 뭐 자기 갈 길 가는 종목들마다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 뭐 지수 자체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옵션 만기일 간에 크진 않았고, 뭐 계속적으로 뭐 분봉상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었어요. 양시장이 전반적인 그런 흐름 가운데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왔고, 5일 이동평에서 꺾여 내려오는 가운데 오늘 흐름상으로 해서 과연 위로 안착해 주는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겠고, 현재 뭐 어제도 그렇고 이날도 느끼셨겠지만, 지수가 올라오지 않더라도 개별 종목적인 측면에서는 체감은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시장이 계속적으로 나오기를, 어떻게 보면 지수가 올라가는데 소외되는 그런 하락 종목이 많고 대형주 위주 가면서, 그런 시장보다는 개인들의 입장에서 매매하기는, 이제 물론 대형주가 개인 계좌에 많다면 대형주가 올라가야 당연히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를 에 대한 매매를 기존의 투자자들보다는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부터 주식을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어느 정도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시장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뭐 진행됐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과연 5 이동평선 위로 안착을 해주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러한 N자로 나가는 흐름이 발생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코스피 보시면, 일단 뭐 코스피도 별거 없었어요. 금융투자가 막판에
대량 매도를 쏟아낼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결국에 그런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지수 자체는 그렇게 별거 없이 크게 밀리진 않고 그냥 평이하게 움직였던 부분이었고 뭐 오히려 그렇게 해서 좀 밀렸다면 오히려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밀리지 않았더라도 개별 종목에서는 지수가 밀리진 않았더라도 개별 종목에 있어서는 금융투자가 던진 종목들은 어느 정도 밀림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분할 매수를 시작해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싶었던 어제 하루였는데, 추가적으로 오늘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추가하면서 10일 이동평에서 기다려주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은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은 북한 핑계를 가지고 내려주면서 좀 조정이 나오면서 아예 10일 이동평선까지 확실히 밀려주는 흐름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금요일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어쨌든 시장이 계속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하여튼 기간 조정이라도 조정을 좀 주고 가는 게 더 큰 흐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쉬어주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 중소형주, 특히나 소형주 측면에서는 빠르게 그동안 소외됐던 부분을 회복하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도 지켜볼 만한 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